리소스를 지금 그냥 이미지를 막 하드 코딩해서 우리가 다 불러오고 있죠. 막 C 드라이브 땡땡 뭐 땡땡 해갖고 그 리소스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하드 코딩해서 다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소스를 관리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이제 작업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리소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구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서 사용될 리소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운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형태도 이걸 이제 유니티에서는 프리팹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아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다 배치를 합니다. 코드로 애드 컴포넌트, 애드 컴포넌트, 애드 컴포넌트 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애들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레이어 오브젝트는 여기 컨트롤러 컴포넌트와 그리고 뭐 컬라이더 컴포넌트, 렌더러 컴포넌트, 트랜스 컴포넌트가 있다. 그럼 플레이어 늘어날 때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코드로 추가할 필요 없이 한번 저장을 해놓고 이 친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합니다. 프리팹.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소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들, 할 형식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리소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조화를 조금 시켜둔 거죠. 자주 사용되는 애들을 이 친구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필요한 거는 일단 리소스 타입 필요하겠죠? 내가 무슨 리소스인지 기억해 두는 거예요. 나는 사운드인지, 나는 이미지인지. 그리고 이 해당 리소스를 우리가 게임에서 로딩을 합니다. 하면은 어딘가 폴더 내에 그 리소스가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리소스 관련된 경로를 조금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쓸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나 또 해두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처라고 이제 이렇게 지어 놓을 거예요. 텍스처. 자, 텍스처는 뭐냐? 우리 여러 개의 이미지 가지고 있는 거를 스프라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나오죠. 스프라이트 뜻 이런 거 스프라이트. 요게 이제 하나가 스프라이트거든요. 요걸 이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들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스프라이트라고 하는데 요 이미지 파일은 이렇게 한 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크기가.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 텍스처라고 할 겁니다. 텍스처. 요거를 텍스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이런 이미지 파일 하나는 다 텍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2D에서는 이렇게 한 장이 될 거고요. 3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뭐 이런 거 달을 만든다. 그러면은 달 텍스처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캐릭터 3D 캐릭터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신데,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3D 모델이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그리고 이 모델 위치마다 이 텍스처를 가져와서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텍스처죠. 이런 것도 이제 텍스처가 될 수 있죠. 이미지 한 장은 다 텍스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모델 데이터, 거기에 텍스처 데이터를 갖다가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입혀줍니다. 요거를 텍스처라고 해요. 자, 그 텍스처를 이렇게 클래스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친구는 당연히 리소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드를 구현을 하시는데
리소스의 이 로드 함수를 제가 가상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가상함수로 만들어 놨고, 자, 가상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함수란 뭐냐? 보시면 텍스처를 이렇게 지금 로드를 하거든요. 텍스처 로드. 자, 이쪽에서 텍스처를 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드 함수로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텍스처 형태예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리소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부모 형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요. C++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자식의 객체를 가지고 부모 형태의 객체로 포인터로 형변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원래는 텍스처 포인터 텍스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지만 이 텍스라는 변수를 우리가 부모 형태 리소스의 포인터 R2에다가 이 텍스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넣게 돼버리면 형변환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텍스처의 로드가 아니라 이 텍스처에 이쪽 로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형변환을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모 쪽 로드 이 친구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죠.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태로 저장을 하더라도 자식 거의 함수가 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가상함수를 선언해 둡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 형태로 이쪽 안에서 형변환을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안에는 이제 리소스의 포인터 형태로 뭐 사운드, 텍스처, 그리고 뭐 프리팹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자식 형태 함수로 호출이 가능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가상함수 자세한 거는 제가 정리된 걸 조금 전달을 해드릴게요. 정리가 잘 된 예제를 좀 찾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거를 제가 같이 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가상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왜 지금 설명을 안 하냐? 한번 본인이 어떤 건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민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학습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과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끼워 맞추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속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시면 꼭
내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작업하시면서 지금 이쪽에 자기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서 꼭 이 문서 탭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주시고 여기도 다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완기님 업데이트 잘 해주셨죠? 이렇게 작업들 잘 기록해 주시고 있죠. 또 요거 남겨주셔야 됩니다. 요게 그래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단순하게 코딩만 한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자 지원자 중에 정말 많아요. 근데 뭔가 문서를 정리한다거나 그리고 남들한테 설명을 해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다 보면 귀찮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코딩 1시간 하면 요 문서도 거의 한 1시간 해요. 그래서 꼭 시간이 많이 들으셔도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이제 구조가 다르겠지만 항상 제일 높으신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문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걸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왜? 퇴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요. 문서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 보고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꼭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혹시나 빠지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또 날 잡아서 이번에 설 연휴 길죠?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 되어 있고, 텍스처 클래스에서 이제 로드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사용을 할 겁니다. PNG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로드를 합니다. 근데 BMP 파일인 경우에는 이 친구를 써서 사실 로드를 해도 되는데, 화면에 그려도 되거든요. 아마 이걸로 갖다가 여러분들 물체를 그리셨으면 굉장히 화면이 느려졌을 거예요. 느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업이 많이 소모가 되긴 하지만 속도가 빠른 친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로드 이미지 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트맵 파일을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비트맵 인포를 통해서 정보를 똑같이 가져와서 내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한 장당 또 DC가 하나씩 필요해요. 우리 윈도우 전체 화면에 DC 하나 이용해서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했죠. 그게 이 윈도우 크기만한 이미지가 하나 다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DC를 만들어줘서 그 이미지와 연결을 이렇게 또 시켜줘야 됩니다. 이 DC와 내가 만든 이미지, 배경 이미지가 있으면 그 배경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게끔 DC랑 또 연결시켜주고 해서 이 텍스처가 하나의 DC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DC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이용해서 이제 로드를 한 다음에 화면에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리는 컴포넌트,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이제 요 GTI 플러스 이미지를 하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텍스처를 한 장 들고 있게 해주는 거예요. 텍스처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세팅을 해서 바꿔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텍스처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새로운 텍스처 로드해서 새 텍스처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 내부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텍스처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터지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릴리즈 모드에선 돌아가지 않는 코드거든요. 디버그 모드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서 내가 세팅 안 했구나 코드를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포지션 가져온 다음에 그렇죠? 내가 BMP 파일이면 요 transparent blt라는 함수로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되고 PNG 파일이라면 그냥 요 드로우 이미지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근데 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이미지 그려지는 위치 그리고 얘는 딱 보니까 사이즈 들어간 게 크기 같죠? 내가 이미지를 얼마나 확대해서 그릴 건지.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보시면
캐릭터가 요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쵸, 애니메이션이. 자, 그럼 여기 이 값은 나 0,0부터 0,0부터 여기거든요. 요 크기만큼 그리겠다는 거예요. 텍스처 크기니까 이만큼 다 그리는 거죠. 이 값을 만약에 내가 0,0부터 여기가 한 1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00이 들어가면 이만큼만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이만큼만 그려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위치를. 한 번 그리고 다음 뭐 1초 있다가 두 번째 그리고 2초 있다가 세 번째 그리고 3초 있다가 네 번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요거를 일단 적용을 시키셔가지고 물체 전체를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트랜스퍼런트 블리스로 그리는데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png 파일이기 때문에 그 내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그리면 지금 여기 이 부분들이 다 그 알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투명하게 잘 캐릭터가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MP는 그 알파 값이 따로 없어요. 저장을 할 수가 없는 확장자입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당장 일단 저장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저 배경을 우리가 지워줘야 돼요. 배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검색하면 되겠네. 트랜스페런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금 배경이 보시면 다 안 쓰는 색깔이 들어가 있죠. 아까 환세치호전 기억나시죠? 뒤에 무슨 분홍 색깔 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쓰는 색깔이 요 마젠타 색깔이거든요. 그 값이 255, 0, 25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 만약에 돼 있지 않다면 또 제가 이쪽에다가 그 포토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뒤에 배경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토샵 배경색 바꾸기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설치를 하셔서 아니면 웹 포토샵 뭐 쓰셔도 됩니다. 요새 공짜 많아서. 그래서 이 마법봉이라는 게 있어요. 마법봉. 여기는 뭐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네요. 자,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백 바꾸기 마법봉 버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라인을 따줘요. 라인을 따줍니다. 라인을 따주고 그거를 이제 반대를 반전 선택이 있어요. 또 이렇게 보이시죠? 쓱쓱 문질러주면 이렇게 배경을 또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자면 포토샵 웹 버전 픽슬러 에디터 이 친구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사진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요런 사진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법봉을 클릭하시면 비슷한 느낌의 그 색깔들을 싹 선택을 해주거든요. 파란색을 딱 찍어봅시다. 그쵸? 요 파란색들이 찍혔죠? 그럼 얘를 찍는 것보다 이 하얀색을 찍어볼게요. 쭉 찍혔죠? 여기 지금 허용값이 낮아서 비슷한 색깔의 범위가 좀 낮아요. 얘를 좀 이렇게 한 60까지 올려볼게요. 이렇게 뭐 토끼가 일단 찍혔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이런 거 이제 Shift 누르고 클릭하셔서 이렇게 좀 같이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색깔이 뭐 이렇게까지는 실제로 안 돼 있죠. 잘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전 선택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반전을 주거든요. 이 뒤쪽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선택을 합니다. 붓. 주셔서 크기를 좀 키워주시고 이렇게 좀 키우거든요. 키우고 그리고 색깔을 255, 255 0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쭉 색깔 칠해주면 되죠. 그러면 실제 화면에 그려질 때 이 친구의 요 마젠타 색깔 부분이 지워지고 화면이 그려집니다. 지워지고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배경 처리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보시면 애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거 리소스를 다 이렇게 포토샵이나 저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편집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숙제입니다. 이미지 포토샵 활용해서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을 마젠타 250, 255죠? 색으로 전부 수정해주자. 조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걸리지만 이거 다 수정해 주셔야 돼요.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트 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나눠서 하겠죠. 근데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거의 이제 아트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들이 그 실제 회사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득을 해 놓으셔야 우리가 또 회사 가셔가지고 아트 하시는 분들과 그 회의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리소시스,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으로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find 함수로 갖다가 찾아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내가 배경 이미지 뭐 가져와서 뭐 해주고 싶다. 그쵸? 배경 이미지 불러와가지고 이쪽 스프라이트 렌더를 세팅해주고 싶다. find 함수로 이렇게 키로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로딩을 하실 때 이렇게 경로가 있고 불러올 때는 이 경로를 우리가 다 쓸 필요 없잖아요. 키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BG로 찾아오면은 맵이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맵에서 그 키로 해당 데이터 값을 잘 불러와서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시스템을 좀 구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주 쓰는 또 벡터 값들이 있어요. 원제로 이 친구 안에 뭐 있냐? 요겁니다. 요거. 벡터 1은 1,1 벡터 0는 0,0 요거 그냥 스태틱으로 하나 좀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데이터 로드할 때 아직은
내 프로젝트 폴더 기반이 아니라 그 절대 경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 이 폴더 딱 경로가 딱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면 다른 컴퓨터에선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상대 경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점점이라는 이거 키워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뭐냐? 내 지금 이 소스 코드가 내 소스 코드 위치가 자, 이쪽에 있다. 지금 이쪽에 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점점을 하면 폴더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리소시스 네, 여기 소스 코드 아마 이쪽에 있었겠죠? 올라가서 리소시스 폴더에 이 오션 png 파일을 읽어오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상대 경로로 바꾸시는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무조건 상대 경로를 쓰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경로를 쓰는 것도 있고요. 상대 경로를 쓰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항상 이 예제를 수업 예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에서든 돌아가야 하잖아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모든 학생 컴퓨터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상대 경로를 해놨습니다. 근데 절대 경로라는 것도 있다. 그거는 회사마다 선호하는 게 달라서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소스까지 구현을 완료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숙제 하시고 아마 코딩하는 건 양이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환세 치워준 리소스 굉장히 많았죠? 그거 다 어떻게? 배경 색깔을 요 마젠타 색깔로 하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가 조금 삐뚤삐뚤해서 내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요 가이드라인 만들기 있거든요. 요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뭐 삐뚤어진 이미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조정을 살짝 해보세요.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아까 안전 선택하면 토끼가 되죠?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돼요. 살짝 3프레임씩 위치를 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택 마법봉을 다 해서 이렇게 옮기면 다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포토샵은 아닌데 그 포토샵 기능이랑 똑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에디터 링크도 혹시 포토샵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숙제를 또 해오시면 됩니다.